그럼 유경재단은 일종의 공공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러면 처음 만들 때 이게 당시 유경수 여사가 자기 개인 돈으로 만들었는지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성격을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미르 K재단처럼 대기업들의 출연을 많이 받아서 만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자료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안 나오던데 우리 신 총재님 보기에는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로 지금 현재 이 많은 부동산 같은 게 이제 주요 재산인데 제가 그 당시 감사실에 있으면서 파악한 것은 그 설립자신 유경수 영부인께서 그 당시 기금으로 2만 불을 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1969년에 그렇습니다. 2만 불. 초도자금 2만 불 내놓고 그다음에 다른 기업에서 제가 아는 건 좀 달라요. 2만 불이 200만 원인가 그 당시 2천만 원인가 내놨 2천만 원. 2천만 원을 69년에 내놨 아니 69년에 내놨는데 그것의 20배인가 40배를 갖다가 삼성, 현대 등에서 출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사로 같이 그 유경재단이 이 유경재단의 모델 자체가 보면은 그 유경재단의 모델을 그대로 도습한 것이 사실 이래재단이에요. 그리고 이래재단의 그 모델을 또 그대로 흉내 내려 했던 것이 이번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입니다. 그 정관하세요? 지금 오늘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네. 유경재단의 정관에 이사장은 박정희 아니죠. 설립자의 유경수 여사의 특수관계. 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셨죠?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손 못 대는 말만 껍데기만 공익재단 공익법인이지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박정희 일가라는 박씨가 삼남매. 그렇잖아요. 유경수 삼남매. 여기 비춰봐 주세요. 여기. 그래서 지금 뭐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난 거예요. 돈이요, 돈. 네. 돈. 그것은 아까 우리 신 총재가 오늘 정말 중요한 증언한 게 뭐냐니까 박정희, 유경수 두 사람의 혈육이 아니면 이사장을 수 없어요. 혈육이나 혈육의 배우자가 아니면 손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지목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아니 그건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은 저 신동욱 총재가 맡아서 그건 바지 사장이죠, 지명했으면. 신동욱 총재가 이사장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고 싶죠. 저는 공화당 총재로서 정치가 아니 유경재단 저 박근영 저 아내 되시는 분이 이사장 다시 했으면 좋겠죠. 저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저 뭐 그 난리 치는데 뭐하러 했어요? 그냥 나오지. 그 당시에도 전 반대를 했습니다. 그 폭력에서 아니 그럼 그 자리를 뭐하러 지켜요? 그냥 주고 나오면 되지. 다른 형제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해서 저 곤욕을 더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곳을 떠납니다. 2007년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전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왜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신 총재를? 그거는 2007년 7월 달 얘기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 그런 저쪽에서 그러면 그 살해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걸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마치 유령에게 물어보는 거 똑같지 않을까요? 아직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는데. 아니죠.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동욱 총재가 그쪽에서 보기에 제거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짧게. 그러니까 지금 2006년에 이제 박근영 이사장하고 처음에 통화가 되었고 만났고 2007년 언제 약혼하셨어요?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관악산에서 산상 약혼. 산상 약혼하셨고 그때까지는 아직 그 전 부인하고는 아직 서류 정리 안 됐을 때죠. 2004년 2월 달에 서류 정리가 2004년 그렇게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몇 가지 중에 놓친 게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아내의 부채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부채입니다. 그거 하나 정확하게 팩트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삼남매 간의 우리 그 김광덕 본부장께서 삼남매 간의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삼남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력 그리고 우리 아내는 싸움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들이고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 제가 나서서 싸워야 되겠지만 저는 길을 열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돈과 연관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유경재단은 공익법인입니다.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재단이에요. 아니 그냥 놓고 나오지 뭘 살해 위협까지 받고 뭐 200명인가 뭐 폭력 조직 동원해서까지 그 빚이 아직도 있다면서 죽어도 안 뺏기려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앵커께서 그럼 송앵께서 일요일 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조직 폭력배에 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내몰아냅니다. 그러면 서울역 가셔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어 그다음에는? 서울역을 가요? 아니 왜 서울- 조직 폭력배가 집을 전개해서 내쫓고 나서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행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그게 돼요? 지금 서류상 법치국가 넘어가야지. 무너진 게 유경재단 오늘 이 사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박근영 이사장은 이사장에서 내쫓기고? 서류는 완전히 넘어갔죠 지금. 넘어갔죠. 그렇죠. 서류상으로 넘어갔죠? 그걸 한 주도 세력은 누구예요? 폭력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박근영 이사장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물러나게 했냐고요. 이사회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장은. 이사장이 그 우리 송행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네. 그 당시에 박지만 회장이 예. 유경재단의 임시 이사를 신청을 합니다. 법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당시 임시 이사 신청 소송을 했던 분이 예. 법무법인 발언의 김동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 그런데 김동건 변호사가 예. 박근영 이사장 승인 취소 사건의 항소심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법 위반 내지는 변호사 윤리 강령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예.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다 개인적인 주장임을 전제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경재단의 임시 이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진 구성을 바꿔서 그렇죠. 이사회를 열어서 박근영 이사장 나가세요 이렇게 된 거다 말이죠. 이사회는 그러니까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성을 한 겁니다. 네. 관선 이사가 된 거죠. 관선 그렇죠. 이사.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예. 네. 근데 그 관선 이사 중에 한 분이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예. 국정 홍보 비서관으로 갔습니다. 어찌됐든 억울하게 뺏겼다는 그 얘기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억울하게 뺏긴 게 말이 될 수 말이 되지도 않는 걸 뺏긴 거다. 무법천지라는 아니 거죠. 여기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예, 뭐가요? 뭐냐면 아까 계속 주장을 한 두 차례 하시는 것 중에 이게 삼남매의 갈등이 아니다. 주변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변이라 함은 그러니까 주변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한간에 계속 언론의 일부 증언 보도로 나오고 있는 소위 정윤회 최순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그게 아닌지 맞는지. 저는 아니 지금까지 감사실장하고 계속 뭐 싸움의 중심에 있었는데 소송도 하고. 그 당시에 그분들은 주요한 인물들이 아니었고 사실 제 눈으로 확인되지도 않았고 근자의 최순실 게이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증언들이 쏟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섣불리 그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그분들 뒤에 또 다른 배우가 있을 수도 있다. 복잡하네. 그래서 저는 유령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있습니다. 무슨 유령이야. 최근에 실체 없는 최근에 유령이. 있잖아요.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막 터지면서 가만히 보면 최순실은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최순실과 상관없는 것도 최순실과 연관 짓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야지.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아마 제가 볼 땐 블랙리스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거기 처음에 마치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저기 너 블랙리스트 벗어나지 처음 말고 얘기가 나올 하여튼 때 저 중요한 게 그 말. 블랙 얘기 처음 나올 때 그 막 자꾸 최순실하고 연관 지다가 말이 안 되니까 쏙 들어갔는데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지금 유경재단의 재산 분쟁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주인 없는 돈인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는 그 삼남매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삼남매 사이에서 그 지금 권력이 이동한 거예요. 처음에는 박근혜, 그다음에는 박근영, 그다음에는 박지만. 예. 박지만 씨가 임시이사가 되면서 자신하고 생년월일이 같은 1958년생 조수현 씨가 다시 또 이사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과연 이 폭력 사태가 그 법적인 절차, 법적인 근거 없이 됐나?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임시이사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관선이사로 두 가지가 해서 되는 거죠. 오늘 신동구 네. 총재를 통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네.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 있죠. 우리가 그동안 거의 2달 반 동안 보면 최순실의 재산 형성에 보면 유경재단을 거치면서 왕창 한판 들어먹은 것으로 아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돈을 만들었다면 이미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돈을 만들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남산에서 저쪽 지금 자리로 넘어가는 거. 그때 이제 이제 그때는 다 그건 뭐 74년이니까 이거. 네. 그건 유경수 여사 살아 계실 때 결정한 거거든요. 예. 이 두 번째는 특수관계. 특수관계.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요. 사실이에요. 오늘 뭐 신동욱 총재 만나서 이 재단을 놓고 싸울 수밖에 없는 배경이 특수 관계인만이 이사장을 정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특종으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한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네, 맞습니다. 내가 뭐 이건 내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과거에 박지만 씨가 이 사건을 배우로 알고 그걸 증오를 했었는데 요 근래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그 배우가 박지만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신동욱 총재의 그런 살인 교사 혐의라든가 그동안에 뭐 어쨌든 박지만 주변에 있었던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4년 동안에 6명인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뭐 그게 뭐 오촌. 타살이든 뭐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사건이 나니까 최순실 정유래 씨가 그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어디서 하신 거 했나요? 내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래서 박지만 씨한테 내가 사과를 했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제가 허위사실이 유포죠. 박지만 회장께 사과를 공식적으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지만 그 뒤에 그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에 대해서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박지만 씨한테 사과를 했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 요 근래 최순실 사태가 난 거 보니까 혹시 박지만 씨는 아닌 것 같아서 사과를 한 걸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사건에 이런 그 폭력 사건이라든가 살인, 신총제를 청도까지 데려가는데 그게 배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죽은 정윤회 씨인가 그 박지만 씨 비서실장한 분이죠.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정용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의 그런 죽음이 있었는데 그 배우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유령이죠. 유령이라고 그러죠. 유령이죠. 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실장으로 그때부터 쭉 지금 이렇게 관여를 해오시고 했다 한다면은 뭔가 감이 잡힐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래야 이 붕주의 어떤 그 실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생기는 혹시 그 사건 현장에 자료화면 혹시 있습니까? 자료화면 지금 준비됩니까? 뭐 저희 자료 화면 주신 거 있나요? 네, 자료화면 아마 사건 현장? 사건 현장에 그 당시에 사진? 혹시 준비되면 한번 비춰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거죠, 이게. 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기 보시죠. 왼쪽에 있는 노란 원으로 그려진 분이 그 지금 얘기한 박지만의 비서실장 정용 씨. 그리고 그 옆에가 박영철 오촌 조카 사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가 박영철의 오른팔 짱구파 보스. 그렇죠. 라면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한 사례.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갈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죠. 그리고 오른쪽에 황정균, 정용희 선배. 중요한 건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어제 밤늦게 제가 그 황정균 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그러면 정유라도 덴마크에서 찾아서 국내에 소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용희를 왜 찾지 못하느냐. 국내에 있는데. 그리고 특검에서는 왜 정용희를 최소한 참고인이라도 조사하지 않느냐.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 달 내로 정용희를 데려오겠다. 그래서 정용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최순실을 데리고 왔는지 정윤회를 데리고 왔는지 어떤 경위에서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그 당시에 정용희 씨가 7인의 회의를 하면서 1인당 500만 원씩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 그럽니다. 공범을 만들어야 되죠. 그중에 확인돼서 재판장까지 저희들이 확인된 자료는 한 분은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분은 돈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300만 원 입금한 그분은 그 당시 유경재단의 고위 간부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두 분 외에 이춘상 보좌관. 어찌됐든 간에 유경재단에 그 당시에 왔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정용희를 불러다 조사해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좀 시간이 없어서 자 특검 가서 뭐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특검을 왜 부른 거예요 신총재를? 특검에서는 유경재단의 최태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 그게 메인이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하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아는 게 없는데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특검에서 갑자기
언론에서 유경재단 폭력 강탈 사건에 정윤회 최순실 씨가 나왔다는 보도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 그런 증언들이 직원 당장님께서 세계일보 기사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도 조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진술서를 2가지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뭘 USB도 하나 내고 왔다면서요. 특검에서 제가 제출한 USB 원본입니다. 이 원본 속에는 최근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최근에 무슨 기록이? 최근에 여러 사람들의 증언과 관계된 기록들. 아, 그걸 뭐 꼭 여기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지. 폭력 사태 관련해서 여기만 있는 게 있냐고요. 여기만. 우리가 전혀 언론을 통해서 아무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여기 담긴 게 있어요? 일부는 공개됐죠. 아니 그래 공개 안 된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동욱 총재만 여기에 쏙 담아놓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게 있냐고요. 이 안에. 그래야 그럼 뭐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가지고 증언 나온 거를 뭐 USB에 담아서 주고 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간 없는데. 결정적인 증언이겠죠. 무슨 결정적인 증언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냐고요. USB를 열어보시죠 그러면.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답이. 아니 그러면 이 시간에서 뭘 방송 얘기하겠어요? 중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 중이니까 네. 언론에 안 나온 거 좀 얘기해주고 그래. 뭐 아니 지금 열어보라 그러면 지금 언제 구체적인 게 열어봐야 돼? 아니고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것만 힌트를 주셔야지. 제 그래도. 진술을 한 것에 대한 팩트 자료들입니다. 아 진술을 뒷받침만. 제 진술 역시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이거 한번 네? 카메라 한번 당겨 주시죠. 아 USB요? 방송을 잘. 이거 한번 USB 지금 열어봐도 돼요? 아니 이거 한번 당겨 주시죠. 네. 자, 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국립과학연구소의 결과치를 다 믿으시죠? 아 국가수? 국가수의 결과 다 믿어야죠. 예. 자 이거 한번 비춰주시죠. 예, 그대로 계세요. 예. 뭔데 이게? 수사 결과 귀하께 채취한 소변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성분 감정을 의뢰한 바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아 신동욱이가 마약 중독이 안 됐다고. 그때 2007년 칭따오. 아 참나. 자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제가 마약쟁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변호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지금 검찰에 USB, 가서 그 폭력 사태에 혹시 최순실, 정윤회가 혹시 개입된 그런 무슨 뭐 정황 증거라도 있는지 팩트는 둘째치고 그거 빨리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 그거 조만간에 저희들이 입수하면은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신 총재 그러면 수박 거탈 그 특검 조사받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수박 거탈 USB를 제작진에게 지금 넘기면 저희가 시청자와 함께 볼 수 있나요? 그건 안 돼? 글쎄요, 그건 특검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군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에서 수박 거달기식 수사를 했다 나한테. 네, 그 얘기는 무슨 그러면 얘기? 뭐예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진술의 내용은 뭔데? 지난 10년간 제가 가져왔던 이 많은 자료들. 네. 나는 특검에 들어갈 때 3박 4일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혹들. 무엇에 대한?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사건이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3박 4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지만 제가 고작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게 아쉬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여기 나가서 특검이 뭐 왜 그러면 검사가 그러니까 몸조심하십시오 그 얘기를 해.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이렇게 10년간에 걸쳐서 이게 상세히 자료를 갖고 왔으면 예. 제출하겠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안 받습니까? 그럼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안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특검은 지금 현재 기간이 짧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다. 그게 특검의 저도 카메라 한번 당겨주세요. 그럼 뭘 다뤄?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카메라 한번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유경재단과 관련해서는 제 결론이 이겁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황금개인데 그렇죠? 누구 것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배후에서는 이 3남매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보물섬, 그 황금 4조짜리 그 재산에 대해서 서로 3남매가 지금 서로 치열하게 권력 상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동욱 씨가 쏙 끼어드는 사건이에요. 이게 유경재단 사건. 그렇죠. 이게 딱 정리되죠? 예. 3남매의 치열한 싸움이 아닙니다. 3남매는 빼야 됩니다. 나는 3남매는 공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3남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고 난 봅니다.
어차피 3남매가 있으면 그 3남매를 둘러싸고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해도 사람들끼리 이해가 안 싸우지만 되는 게 결국은 이 3남매 간에 싸우는 때문에.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나마 신동욱 네. 총재를 특별히 타겟으로 삼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거는 아까 처음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경재단이 만들어지고 그 정관, 소위 말하면 재단 헌법에 일찍이 적시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경수 여사의 특수관계인만이 있는 사람만? 이사장을 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추가가 됐다. 특수관계가 추가가 됐어요. 제가 볼 때 거기에 정수정학회도 그럴 것 같아. 그 배에 어디서 그 뭐 젊은 교수라고 왔다 갔다 하던 누구예요? 신동욱. 신동자 욱자 이 사람이 그 저기에 들어간 거예요. 특수관계인에.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셨으니까 호적에 올라가서. 그렇지. 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싸우는데도 아니 그 바쁜데. 당시는 결혼 안 했어요. 2007년에는. 아니 이제 2007년 약혼 감사일정으로 상태잖아요. 가다가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나중에는 올라갔고. 그저 근데 폭력은 2007년에. 아니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법으로 만났는데 그게 제 잘못입니까? 이건 뭐 그건 아니 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연법으로 분석을 해보는 만나 거예요. 보니 거기에 그런 일들이 거의 쫙또 있더라고요. 본인의 의도하고 유경도 상관없이 있고. 예. 본인이 이렇게 쏙 끼고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된 나와서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좀 막 궁금한- 하세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나왔는데 지금 유경재단 놓고 이렇게 뭐 주변인들이 싸우는 건지 지금 뭔지 정확치는 않지만 자꾸 싸우니까 모양이 안 좋고 그런 국민들 보기 안 좋은데 이걸 앞으로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아마 우리 고심을 많이 해오셨을 텐데 예. 일각에서는 지금 이러한 거를 이제 국고에 또 국가 재산으로 헌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건전하게 뭐 운영을 또 누가 그 특수관계인이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앞으로 건전하게 잘 풀어갈 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래전부터 국고 한수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3남매를 제외한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이 들어와서 재단을 건전하게 경영하는 게 전 맞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국고 헌수죠. 뭐 그런 그러면 정관 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경수 여사 뭐 특수관계인 뭐 그 사람들만이 이사장 맡게 된다. 그걸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전 그럼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국고 환수예요. 공공재산이 되는 거예요. 전- 진짜로 진정한 공공재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그러면 신동욱 총재도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거기. 그 말씀에 저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USB 여가부 산하로 이렇게 기속시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되죠. 미르케이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리고 특검이 뭐 한 3박 4일 준비하고 왔는데 뭐 5시간 반? 만에 가라 그러면서 몸 5시간 반이면 조심하십시오.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한 아니, 겁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믿을 것은 국민뿐이라고 했다는 거 맞아요? 몸 조심하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특검의 마지막 도장을 찍고 진술 도장 찍고 나서 우리 그래도 5시간 반 동안 고생했으니까 인사 말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메시지는 총재님 몸 조심하십시오. 저의 메시지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졌죠. 아 믿을 것은 국민뿐이다는 거는 총재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몸 특검이 조심하십시오. 몸조심하라는 것은 무슨 유해를 가해서 몸조심하라기보다는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5시 반, 예, 뭐 반 동안 그렇게 봐야 될 것 이렇게 같습니다. 또 예. 받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흔한 말로 건강하세요. 아니 건강 무슨 잘 나이가 챙기세요. 총재가 뭐 나이가 70대예요. 아직도 팔팔한 적인데 40대인데. 아니 그 미래적으로 하는 얘기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잠깐만요. 저 드릴게요. 짧게 하나 할게. 뭐 지금 시간 왜,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검찰에 조사 뭐 저도 몇 번 이렇게 받아봤어요. 하죠. 내일 나오세요. 한 번 더. 그러시죠. 네, 뭐 USB도 갖고 우리 주시고. USB를 우리가 주시면 되겠네요. 공개할 만한 건 공개하고 시청자를 위해서. 5시간은 아니 뭐하러 거기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왔어요. 몇 마디 묻고 끝이거든요. 네, 그리고 시계열별로 재단을 둘러싼 이 형제간의 고륙 상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래야 시간이 진실이 있어요? 밝혀질 것 같아요.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있어요? 예, 네, 하세요. 이거는 이 유경재단 관계없이 신동욱 총재에 대해서 꼭 좀 질문을 했으면 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박진만 그 이지 회장한테도 사과했잖아요. 근데 이 신동욱 총재가 2015년 8월에요. 8월 17일에 김연아 선수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 안 잡는다고. 물론 나중에 김연아 선수한테 확인했더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라고 전혀.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 팥지라 그랬어요. 이 김연아 선수한테 이 차세에 한번 사과할 생각 없어요? 당연히 사과해야죠. 사과를 적으시면. 김민하 선수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500만 원 프로젝트만 해서 공화당이 굉장히 착한 당이고 아주 원외 정당으로서는 예, 예. 아주 수몰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민하 선수에게 미안하지만은 노이즈 마케팅 했습니다. 네, 정식으로 알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예. 그리고 저
혹시 쌍꺼풀 뭐 수술하셨어요? 쌍꺼풀 수술했습니다. 그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본인 맞으십니다. 요새 하도 맞습니다. 성형하고 못 알아보고 그래서 왜냐면은 여하튼 내일 내일 하죠. 신동 총재 내일 출연 약속하셨으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